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백낙촌의 사람들과 허풍의 밤이 깊어가는 김삿갓 시리즈 10번째 이야기를 담았어요. 옛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소이까? 김삿갓이 고개를 기울이자 구순에 이른 듯한 늙은이가 술잔 하나를 스며시 내미며 말하였습니다. 삿갓 선생, 마침 잘 오셨소. 여기 앉은 세 사람 막걸리 한 마를 걸고 죽기 내기를 하려던 참이옵니다. 내기라면 심판관이 있어야 하니 선생께서 공평하게 심판을 맡아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김삿갓은 어리둥절하여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무슨 내기라 하셨소? 죽기 내기라 하였지요. 죽기 내기라니? 아니 나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오. 세상에 그런 내기가 따로 있단 말이오? 그러자 늙은이는 비로소 설명이 부족했음을 깨달은 듯 무릎을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렇지요. 이 셋은 모두 북쪽 고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김서방은 함경도 고무산에서 오지 그릇을 팔았고, 이 이서방은 안도 중강진에서 소금을 지게에 얹고 다녔으며, 저 박서방은 백두산 기슭에서 엿을 팔던 사람이지요. 이 셋이 다들 고향 자랑을 해대다가, 우리 고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며 서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걸리 한 마를 걸고 누가 더 험한 추위를 견뎠는지 한번 겨루어 보라고 부추겼지요. 이제 곧 내기를 펼칠 터이니 선생께서 공정하게 판가름을 해주십사 하는 바이옵니다. 그렇게 김삿갓은 잠시 세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땅에서 나고 자랐으나 이 먼 고을에서 한마을 식구처럼 어울려 사는 사내들. 그러나 고향 이야기만 나오면 그 누구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래, 그의 가슴을 묘하게 찡하게 했습니다. 고향이란 게 무엇이기에 저토록 오래 떠나왔어도 아직 저리도 자랑하고 싶을까? 옛글에 이르기를 북쪽 말은 북풍을 찾아 기대고 남쪽 새는 남쪽 가지에 깃든다. 짐승조차 그리하거늘 하물며 사람이라면 평생 고향을 잊지 못함이 당연지사였습니다. 문득 그는 멀리 두고 온 영월의 산천이 새삼 그리워지는 것을 어쩌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감상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김삿갓은 웃음기를 띠며 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알겠소. 죽기 내기란 결국 누가 더 매서운 추위를 견뎌보았는가를 뽐내는 내기 아니오. 그러나 당신네들은 모두 장사꾼 출신, 입담이 세고 거짓말도 능할 터 이 심판에 맞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소이다. 그러자 세 사람은 벌떡 일어나 펄쩍 뛰며 동시에 항의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니요? 선생이 언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들으셨다 하여 처음부터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김삿갓은 그들의 항의를 태연히 웃어 넘기며 능청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이 모두 장사로 살림을 꾸렸다 하지 않았소?
그러자 셋 중 한 사람이 즉시 받아쳤습니다. 그건 사실이요. 허나 장사꾼이라 하여 곧장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다면 그 말씀이야말로 지나치지 않겠소? 그들의 항의는 제법 날카로웠습니다. 소문대로라면 백낙촌 사람들은 성미가 괴팍하고 까다롭다더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김삿갓은 이미 그 정도 반바이쯤은 예상하고 있었는지 태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요. 만약 당신네들이 거짓말을 한 번도 못한다면 진짜 장사꾼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이오. 왜냐하면 장사꾼은 때에 따라 꼭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법이거든요. 세 사람은 더욱 인상을 쓰며 따져댔습니다. 선생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장사꾼과 거짓말쟁이를 혼동해도 유만부동이지. 우리가 촌뜨기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줄 아시오? 점점 시비조로 변해가는 말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하나 둘 이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슬쩍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껄껄 웃음을 터뜨렸지요. 하하하하,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장사꾼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이오. 우리네 옛적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다 하오. 첫째, 늙은이가 죽고 싶다고 하는 말. 둘째,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셋째, 장사꾼이 물건 팔며 내가 본전 미치고 판다는 말. 이 셋은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말이라 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장사꾼의 말과 거짓말쟁이의 말이 대체 뭐가 다르단 말이오? 내 말이 틀렸소? 그러자 좌중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아까까지 김삿갓에게 시비를 걸던 사람들조차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하하하, 아이고 듣고 보니 그게 또 일리가 있군요. 대체 누가 그런 능청스러운 말을 처음 지어냈을까요? 김삿갓은 또 한 번 익살맞게 받아쳤습니다. 그런 말을 꾸며낼 줄 모르면 그이는 장사꾼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오. 그러자 셋 중 한 사람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백했습니다. 헤이, 듣고 보니 그러하오. 우리도 물건 팔 적마다 본전에 미쳐서 판다고 이 버릇처럼 해오긴 했지요.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야만 기분이 풀리는 법인지라. 어쩔 수 없이 아주 조금 꾸며 말한 것이 왜다. 김삿갓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려는 큰 거짓이 아니라 서로 거래를 기분 좋게 하려는 작은 방편일 뿐이겠지요. 그런 걸 가지고 탁할 일은 아닌 것 같소이다. 김삿갓은 혹여 마음이 상할까 염려하여 세 사람의 기분을 스며시 달래고 나서 밝은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기를 시작해 봅시다. 이왕 하는 김에 거짓말이라도 신명나게 해주시오. 그래야 심판하는 나도 흥이 날 테니까 말이오. 그러자 좌중은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윽고 축기 내기를 시작하기 위해 함경도 고무산에서 왔다는 김서방, 평안도 중강진에서 왔다는 이서방, 백두산 근처에서 왔다는 박서방, 세 명의 선수가 김삿갓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말은 결코 가벼운 내기가 아니었지요. 김삿갓은 세 사람을 둘러보며 심사의 요령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선 기준부터 밝히겠소. 내기를 하다 보면 과정을 피할 수 없을 터. 그러니 심판의 기준은 누가 거짓말을 더 그럴듯하게 꾸미는가에 두겠소이다. 그러니 세 분은 어지간하면 거짓말을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결국 승부는 거짓말 솜씨로 갈릴 것이오. 말이 끝나자 주위 구경꾼들이 와 하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때 무봉이 물러섬 없이 한마디 끼어들었지요. 아, 이거는 축이 내기가 아니라 거짓말 내기 아니겠소. 하하하. 아무튼 우리 마을에 이런 흥판이 섰다니. 차수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부상으로 막걸리 한 마리 더 얹게 쓰니 선수 제군들은 거짓말을 신명나게 늘어놓아 보게. 좌중들은 천지를 울릴 듯한 박수를 쳐댔습니다. 비록 무봉은 천하의 협작꾼이라 불렸으나 그 임기응변과 입심으로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요.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김삿갓 또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하, 역시 무봉 선생, 백낙촌의 영도자라 할 만하오. 그러면 평안도 중강진 출신이라는 이 선수부터 시작하시지요. 이 서방은 약간 긴장한 기색으로 좌중을 한번 둘러본 뒤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 고향 중강진의 겨울은 말이요. 아이고, 말로 다 못할 만큼 춥습니다. 실례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중강진은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밖에 나가 오줌을 누면 그 끝에 고추 끝에 붙어서 얼어붙기 시작하지요. 고드름이 쭉쭉 내려온단 말이오. 그러니 땅바닥엔 한 방울도 떨어지지 못하고 죄다 허공에서 얼어붙고 마는 거요. 이쯤이면 얼마나 추운지 아시겠소? 하하하하하. 그러자 좌중은 와 하고 박수를 터뜨리며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오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고추 끝에서 곧장 얼어붙는다니. 참말로 무시무시하게 추운 고장이구먼. 그러다가 거시기까지 얼어붙어 부수게 되면 어떡하오? 사람들은 제각기 한마디씩 걸고 넘어지며 한바탕 웃어댔습니다. 김삿갓은 중강진 출신 이서방의 말을 들은 뒤 빙그레 웃음을 지었죠. 잘 들었소이다. 오줌이 고드름처럼 매달린다니 실로 익살스러운 비유요. 그러면 다음 고무산 출신 김 선수가 말씀해 보시오. 그러자 고무산에서 왔다는 김서방은 사팔 눈에 나팔코, 인매마저 삐뚤어져 표정 읽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눈알을 번뜩이며 거침없이 말을 꺼냈지요. 아이고, 오줌이 고드름처럼 얼어붙는 추위라. 나는 그런 건 말도 아니하오. 내 고향 고무산에서는 그 정도면 추운 축에도 못 깁니다. 그는 함경도 사투리로 거기까지 말하고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이 재촉했지요. 그러면 얼마나 추운지 말을 이어보시오. 김서방은 나팔코를 실룩실룩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고향 고무산은 겨울이면 아무리 말을 짓거려도 말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하오. 좌중이 웅성거리자 김삿갓이 되물었지요. 아니, 말을 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그러자 김서방이 팔을 벌려 강조하듯 외쳤습니다. 아따, 마이 소리가 죄다 얼어붙어 버리니 어찌 들릴 수 있겠소? 이 말에 좌중은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아이, 그러면은 고무산 사람들은 겨울 내내 벙어리가 되겠구먼. 누군가 놀리듯 말하자 김서방이 곧바로 받아쳤지요. 아만, 아이, 그렇다고 아예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정말 꼭 필요한 말은 하기는 하오. 허나 그 말소리란 것이 겨울 동안 공중에 꽁꽁 얼어있다가 이듬해 봄이 되어 눈 놓는 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들려온다오. 말소리마저 얼어붙는 추위라면 고무산 겨울이 어느 정도인진 짐작이 갈 것이 아니오. 그렇게 말한 뒤 김서방은 이번 판은 내가 이겼다 하는 듯한 보주로 큰 기침을 하고 몇 가닥 없는 수염을 어루만지며 으스댔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평신치고 육가 못하는 놈 없다는 속담이 절로 떠오를 만큼 도도하였지요. 김삿갓은 실소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겨울이면 말소리가 얼어붙었다가 해빙기에 공중에서 우르르르 쏟아져 나온다는 그 발상은 거짓말치고는 나름 기막힌 걸작이었기 때문이지요. 구경꾼들은 연방 웃어대며 여기저기서 가시도친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하, 말소리가 얼어붙어 이듬해 봄에야 들려온다니. 그러면 내외관이 이불 속에서 정다운 말도 못하겠구먼. 그러자 김서방은 손사래를 치며 능청스럽게 받아 넘겼습니다. 아따, 아이, 내외관 이불 속에서 나누는 말은 절대로 얼어붙지 아니하오. 한 덩어리로 달라붙으면 그 몸에서 70도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걸 모른단 말이요. 너무도 익살스러운 대답에 좌중에서는 또 한 번 복소가 터졌습니다. 김삿갓도 덩달아 웃으며 속으로는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허허, 소문대로 백낙촌 사람들은 하나같이 괴짜들이구나. 이제 축기 내기 선수 3사람 중 2명의 자랑은 끝났고 남은 사람은 백두산 출신 박서방뿐이었습니다. 김삿갓은 박서방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이번에는 백두산 박 선수가 나설 차례요. 그러나 박서방은 말은커녕 몸을 와들와들 떨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물론 구경꾼들까지 어리둥절해졌지요. 아이, 여보시오, 왜 말도 안 하고 떨기만 하시오? 그러자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에휴, 내 고향의 추위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이 몸이 저절로 와들와들거리니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말을 할 수가. 아이고, 내 몸 좀 녹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허허, 아니, 이렇게 능청맞게 엄살을 부리자 좌중은 배로 움켜쥐고 웃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김삿갓은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그래, 몸을 녹일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박서방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어휴, 몸을 빨리 녹이려면 술을 몇 잔 들이켜야겠지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술을 잔에 가득 따라 연달아 3잔을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붉히며 외쳤지요. 아하, 아유, 이제야 꽁꽁 얼어붙은 내 몸이 좀 풀려오는구먼. 이어 꺼르르륵 하고 우렁찬 술투린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고무산 출신 김서방이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지요. 아이고, 아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이, 누가 술을 못 마셔서 안 마시는 줄 아오? 내기는 안 하고 술만 들이키니 원. 고무산 김서방이 투덜거리자 박서방은
미동도 없이 받아쳤습니다. 아따 이 친구야. 이 몸이 꽁꽁 얼어붙어 입이 떨어지질 않으니 술이라도 마시지 않고야 말을 할 수가 있겠나? 능 정스러운 한마디에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은 김서방을 단박에 눌러버리고는 곧장 김삿갓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지요. 하하, 삿갓 선생. 아유, 얼어붙었던 입이 이제야 겨우 떨어졌습니다. 이제 내 얘기를 시작해도 되겠사옵니까? 허허, 그래, 어서 해보시오. 박서방은 바로 자세를 고쳐 앉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제 얘기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간단한 이야기요. 내 고향 백두산은 어찌나 추운지 겨울이면 방 안에 켜놓은 촛불이 그대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촛불이 빨갛게 타올라야 할 터인데 불꽃이 통째로 꽁꽁 얼어 겨울 내내 촛대 위에 불꽃 모양이 그대로 붙어있지요. 이쯤 되면 우리 고향의 추위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십니까? 현명하신 삿갓 선생은 능히 짐작하시더요. 제 얘기는 그뿐이요. 말을 마친 그는 또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아유, 아직도 몸이 다 녹지 않았으니 술을 2잔 더 마셔야겠구먼. 그리고는 스스로 술을 따라 꿀꺽꿀꺽 들이킨 뒤 또다시 좌중의 복소리를 불러일으켰지요. 곧이어 모든 시선이 김삿갓에게 향했습니다. 이제 삿갓 선생이 심판을 내려주실 차례요. 그러나 김삿갓은 잠시 웃음만 지었을 뿐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본디 누구의 우열을 가리고 승부를 나누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천천히 자리 위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세 분의 말씀은 모두 기가 막혀 훌륭하오.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자신이 없소이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실로 흥미진진했으니 심판은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내기를 끝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그러자 가장 먼저 무봉이 나섰습니다. 삿갓 선생, 그 무슨 말씀이요? 내기라면 승부가 따르는 법인데 심판을 안 한다니 어찌 그런 결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구경꾼들도 이제야 웅성거렸습니다. 심판을 피하겠다는 말에 모두가 불만을 터뜨렸지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쩝니까? 오늘 밤 내기에는 막걸리 2마리나 걸려있다는 사실을 잊으셨소? 선생이 심판을 안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마시게 된 막걸리 값은 누가 내란 말이오? 허허, 듣고 보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승부를 내리지 않으면 막걸리 값을 지불할 주체가 없었던 것이지요. 김삿갓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소이다. 그러면 심판을 무봉 선생에게 맡기면 어떠하겠소? 그 말이 떨어지긴 무섭게 무봉은 기다렸다는 듯 얼굴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하하하, 하라면 하지. 그까지 심판지 누가 못할 줄 아시오? 자신만만한 태도였지요. 그러나 좌중은 동시에 대경실색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강을 건너다 사공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오. 세 선수도 이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삿갓 선생께서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자니 마음이 불편하신 듯하오나 우리는 어떤 반정이든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 부디 선생께서 직접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사태가 이르자 김삿갓은 더는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허허, 좋습니다. 그럼
애초 약속대로 내가 심판을 맡겠소이다. 다만 세 분의 발언이 모두 막상막하라. 누구에게 우열을 매긴다는 것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군요.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좌중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아유, 뭐 어떻게 해도 좋으니 공평무사하게만 해주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등급을 발표하겠소이다. 다만 등급을 들으신 뒤 불만이 있는 분은 기탄 없이 이의를 제기하시오. 그 말과 함께 김사갓이 등급을 적어둔 종이를 집어들자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사갓은 심사 용지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오해가 없도록 심사 요령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겠소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심사 기준은 누가 거짓말을 더 교묘하고 실감나게 했는가에 두었소. 허나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듯하여 물리적 조건 또한 약간 보태어 점수를 매겼으니 그 점은 미리 양해를 바라오. 그러나 좌중은 이미 등급 발표만을 기다리느라 안달이 났습니다. 저 심사 기준은 됐고 어서 등급이나 발표하시오. 김사갓은 잠시 눈을 감아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하면서도 또렷한 어조로 발표했습니다. 장원, 백두산 선수 박서방, 차석, 함경도 선수 김서방, 삼석, 평안도 선수 이서방. 순간 좌중은 박수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백두산 만세! 아이고, 백두산 추위가 으뜸이구나. 김사갓은 세 사람의 표정을 재빨리 살폈지요. 평안도 선수 이서방은 순순히 승복하는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함경도 선수 사팔뜨기 김서방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지요. 사팔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꽤나 불만스럽게 쌩끗거렸습니다. 게다가 무봉도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며 사갓 선생, 심판을 그르친 것 아니오?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따지고 드는 것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판정에 불만을 품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하나 선수도 아닌 무봉이 공개적으로 심판을 탓하는 것은 결코 점잖은 행동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김사갓은 그저 싱긋 웃으며 부드럽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신통력을 가진 신도 아니니 내 심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무봉 선생은 누구를 장원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무봉이 기다렸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원은 당연히 함경도 김서방에게 줘야 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듣자 사팔뜨기 김서방은 얼굴에 금세 회색이 만면하였습니다. 구경꾼들도 웅성거리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허긴 말소리가 얼어붙어 이듬해 봄에 와르르르 들려온다는 것은 거짓말치고는 또 보통 거짓말은 아니지. 김사갓은 처음부터 자신의 판정을 모두가 순순히 받아들이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복을 외치니 그도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어떤 내기든 심판에 대한 불만은 을에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불평 정도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도 아닌 사람들까지 때를 지어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법이었지요. 김사갓은 나름대로
공평무사하게 판단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파이뜨기 김서방이 노고의 쪽으로 불만을 터뜨리니 그 역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함경도 김서방과 백두산 박서방의 말이 모두 기발하여 장원을 결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소.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하나의 기준을 세워 그에 따라 장원을 가르게 되었소이다. 김삿갓이 그 기준을 말하려는 순간 무봉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 마이 소리가 얼어붙었다가 이듬해 봄에 한꺼번에 들려온다니 그보다 더 기막힌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 장원은 당연히 함경도 김서방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일었습니다. 아이고 저 같은 함경도 출신이라고 너무 편을 드는 거 아니요? 허허, 그 속삭임이 김삿갓의 귀에 또렷이 들어왔지요. 그는 순간 서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무봉이 김서방을 기를 쓰고 밀어주는 까닭이 바로 지방색 때문임을 알아챘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김삿갓도 장원을 박서방으로 뽑은 이유를 분명히 밝힐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좌중을 향해 침착하게 설명했지요. 오늘 밤 내기의 근본 취지는 어느 지방의 추위가 더 혹독한가를 겨루는 데 있소이다.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니 말소리가 얼어붙는 고무산보다 촛불이 통째로 얼어붙는 백두산 쪽이 더 춥다고 판단했소이다. 백두산 선수를 장원으로 결정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소. 그러자 무봉이 또다시 방귀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뭐가 어째서 고무산보다 백두산이 더 춥단 말이오?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 김삿갓은 마침 좋게 걸려들었다는 듯 당당하게 반박했지요. 무봉 선생, 잘 생각해 보시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소리의 온도는 아무리 높아도 섭씨 36도를 넘지 않소. 허나 촛불의 온도는 400도가 넘습니다. 따라서 36도의 말소리가 얼어붙는 고무산보다 400도의 촛불마저 얼어붙게 하는 백두산의 추위가 더 춥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따질 필요조차 없는 이치가 아니겠소? 좌중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오, 과연 사갓 선생은 귀신 같은 심판관이시다. 무봉과 사파이뜨기 김서방은 그제야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딱히 되받아칠 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이 장원으로 뽑힌 명확한 이유를 듣자 김삿갓의 기지와 재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말소리의 온도가 36도, 촛불의 온도가 400도. 그렇다면 당연히 촛불이 얼어붙는 백두산의 추위가 더 혹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허허, 이는 따져보나 마나 명백한 이치였지요. 김삿갓이 그러한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판정을 공정하게 내렸으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지요. 사갓 선생은 아이들에게 글만 잘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세상 이치에도 통달한 도사였구먼. 백낙촌 사람들은 평소 성미가 괴팍한 데다 엉큼한 구속도 있어 웬만한 사람은 우습게 보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겉으로는 무봉을 향해 자수어른 하며 굽시거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니까짓게 뭐라고 하며 고숨을 치기 일쑤였죠. 가령 강서방만 보더라도 그날 밤 모임에 늦게 나타난 이유를
염라국에 다녀왔소라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둘러대어 무봉을 은근히 눌러버리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그들이 무봉을 농락하는 일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지요. 무봉은 술이 얼큰하게 오르자 자리에서 비척 일어나려다가 문득 무엇이 떠올랐는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참, 우리 마을에는 대장간이 2집이나 있지 않소? 그렇게 많은데도 먹고도 자라가긴 하는가? 겉모습만 보면 마치 마을의 생계를 걱정해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이 보기에는 그저 허세 섞인 한마디일 뿐이었습니다. 2명의 대장장이는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답했지요. 차수어른, 염려 마십시오. 우리 고을에는 대장간이 달랑 2집뿐이라 손님들이 사방에서 밀려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 걱정이 없사옵니다. 무봉이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다행한 일이지. 허나 이 조그만 마을에 대장간이 2집이나 있으면 마을 전체가 쇠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지 않겠나. 이왕이면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대장간을 좀 더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보는 게 어떻겠나. 허허, 그저 술김에 지나가는 말로 공익을 위하는 척 한마디 짓거린 것에 불과했으나 2 대장장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즉석에서 대답했습니다. 차수어른께서 옮기시라 명하시면 저희는 오늘이라도 대장간을 옮기겠사옵니다. 허허, 이 말을 들은 김삿갓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장간을 옮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장비도 옮겨야 하고 때로는 세터정까지 마련해야 할 터였지요. 그렇게 큰 일을 단숨에 해치우겠다니 너무도 의외였습니다. 놀란 것은 김삿갓만이 아니었지요.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여보게들, 대장간을 옮기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그 많은 돈을 어찌 감당하려고 오늘 당장 옮기겠다는 것이오. 그러나 대장장이 맹서방과 공서방은 무슨 꿍꿍인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빙글빙글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지요. 차수어른께서 대장간을 옮기라 하셨으니 저희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지요. 그 대신 이사에 드는 모든 비용은 차수어른께서 보상해 주실 터이니 저희는 그 약속만 믿고 대장간을 옮길 생각이옵니다. 허허, 그 말을 들은 무봉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대장간 옮길 비용을 나더러 내라는 말이야? 그러자 대장장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차수어른께서는 보조금도 안 주시고 빈손으로 옮겨가라는 말씀이었습니까? 정색하고 맞받아치니 무봉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은 그저 마을이 조용하면 좋겠다 하여 의견을 냈을 뿐이지. 의견을. 언제 내가 이사 비용을 대겠다 했단 말인가. 돈이 나올 줄 알고 옮기겠다고 나섰다면 그거는 큰 오해네, 오해. 그러자 맹서방과 공서방은 더 당돌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장간을 옮기겠다 한 것은 전적으로 마을의 공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 향악계에 갯돈 내서라도 조금 보조를 해주시는 게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이 말이 나오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대장간 옮긴다고 마을 돈을 쓰라는 건 지나치잖아. 사태가 점점 커지자 무봉은 아예 말을 꺼낸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타협안을 꺼냈죠. 아이, 좋아. 비용 때문에 대장간을 옮길 수 없다면 그대로 있어도 무방하네. 아이, 이사 비용은 어느 쪽에서도 나올 길이 없으니 이쯤에서 그만두세. 여기서 그만 입을 다물었으면 좋았으련만 무봉은 술김에 또 한마디를 덧붙이고 말았습니다. 허나 말이네. 자네들이 내 의견대로 대장간을 옮겨준다면 아이, 뭐 보조금은 못 주겠지만 술은 한 잔 톡톡히 사주겠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약속할 수 있겠어. 약속하겠다고. 그저 상황을 얼버무려 수습하려는 속셈이었으나 두 대장장이는 그 말을 듣자 서로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문득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차수 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는 대장간을 옮기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술은 반드시 제대로 사주셔야 하옵니다. 무봉은 대장장이들이 대장간을 옮기겠다고 말한 것을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여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복종하려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말에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지요. 자신의 위세가 이제는 마을 전체에 확고해진 증거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장간을 옮기면 손해가 클 터인데 저 두 사람이 왜 저리도 흔쾌히 응하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무봉은 흐뭇한 얼굴로 대장장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하, 자네들이 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장간을 옮긴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네 그려. 대장간 이전을 마치고 나면 자네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내 술을 톡톡히 대접하겠네. 그러자 대장장이는 스며시 웃으며 물었습니다. 설마 빈말은 아니시겠지요? 무봉이 가슴을 쿵 내리치며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 장부의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겁다 하였네. 내가 자네들과의 약속을 어기겠는가? 대장장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조심스럽게 정을 더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뭔가? 어서 말하게. 예, 저희는 돼지고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술을 사주신다면 술상에 돼지다리 하나만 곁들여 주시면 더 고맙겠사옵니다. 그래야 사갓 선생도 함께 모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자 무봉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사갓 선생까지 모시자는 말인가. 그거는 뭐 어렵지 않지. 자네들이 내 말대로 대장간을 옮겨주기만 한다면야. 돼지 다리쯤은 문제도 아니야. 그렇게 알고 대장간 이전을 마치면 곧장 나를 찾아오게. 무봉은 거들먹거리며 약속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서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심스레 물었죠. 대장간을 옮기려면 적잖은 돈이 들 터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까지 흔쾌히 응한 것 같습니까? 그러자 무봉은 턱을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무식한 것들이 무슨 속셈이 있겠소이까? 마을의 영도자인 내가 대장간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말하니 그저 잘 보이려고 마지못해 따르는 것뿐이지. 하지만 김삿갓은 고개를 젓습니다. 허허, 내 눈에는 반드시 따로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무봉 선생께서 그들의 관계에 걸려든 건 아니오? 그러자 무봉은 고숨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무슨 어이토당토하는 소리. 무식한 것들이 무슨 관계를 꾸미겠소. 게다가 이 마을의 향약을 내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말이면 모두들 어려워하고 거역을 못한다오. 무봉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말이면 무조건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마을의 절대적 지도자라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김삿갓 눈에는 사정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저씨 아저씨 해가면서 그저 거시기 먹인다 하는 말이 있듯이 백낙촌 사람들은 겉으로는 차수어른 차수어른 하며 깍듯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봉을 은근히 놀리고 골탕 먹이기 일쑤였습니다. 대장장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봉에게 골탕을 먹이려 하는지 그 구체적인 속셈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허허, 도대체 그 꿍꿍이가 무엇일까? 그리고 약 열흘 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대장장이 공서방과 맹서방이 막걸리 한 말과 돼지다리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아무 예고도 없이 김삿갓 앞에 불쑥 나타났지요. 삿갓 선생, 평안하시오? 김삿갓은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무슨 일로 이 먼 길을 찾아왔소? 그러자 대장장이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지요. 선생을 모시고 가서 차수 어른에게 약속받은 술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차수 어른께서는 지금 약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김삿갓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전 들으니 약국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잘 됐습니다. 그럼 선생도 저희와 함께 약국으로 가시지요. 술 약속 오늘 받으러 가는 길이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수상쩍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얻어먹으러 왔다고 하니 그동안 정말로 대장간을 다른 곳으로 옮긴 모양이구려. 대장장이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맞추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대장간을 옮기지도 않고서 차수 어른께 술 얻으러 올 묘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날짜로 대장간을 아주 깨끗이 옮겨버렸지요. 김삿갓은 놀람 반, 의심 반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대장간을 옮기려면 돈도 많이 들었을 터인데 그러고도 술 얻으러 오는 걸 보니 정말로 옮기긴 옮긴 듯 하군요. 그런데 그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술 얻어먹으러 가는 분들이 왜 술 한 말과 돼지 다리를 직접 둘러매고 온 겁니까? 그건 또 무슨 조하요? 술과 돼지 다리를 얻어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정작 그것을 스스로 짊어지고 온 모습이 김삿갓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스치듯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고서는 태연히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것 말씀이십니까? 차수 어른께서 지금 술과 안주를 사러 나가시면 시간이 꽤 걸릴 듯하여 그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미리 사왔지요. 하지만 돈은 당장 차수 어른께 받을 작정입니다. 즉 무봉이 혹여 약속을 슬쩍 넘길까 걱정이 되어 술과 돼지다리를 자기들이 직접 사들고 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김삿갓은 실수를 터뜨렸지요. 하하하하. 참으로 용이 주도한 사람들일세. 이렇게 나오니 무봉 선생도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구먼.
아무튼 무봉 선생이 낮잠 주무신다 하니 약국으로 가봅시다. 세 사람이 함께 약국으로 들어서자 막 잠에서 깬 무봉이 허리를 쭉 펴며 먼저 물었습니다. 아유, 자네들 내가 말한 대로 대장간을 모두 옮겨버렸는가? 공서방과 맹서방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정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러무님쇼? 차수어른의 분부이신데 어느 수로 거역하겠사옵니까? 어제 날짜로 대장간을 깨끗이 옮겨버렸습니다요. 그러나 말은 그럴듯 했으나 김삿갓 쓴 속으로 허허, 정말 저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라는 건가 하고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봉은 그들이 자기 말을 순순히 따른 것이 무척 고마운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자네들이 나를 어렵게 여겨 대장간까지 옮겨주었다니. 참으로 고맙네. 약속대로 오늘은 내가 술을 대접하지.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두 대장장이가 술과 돼지다리를 어깨에 짊어진 채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두 눈이 동그래진 무봉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술은 내가 사기로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 자네들은 왜 그걸 사들고 왔단 말인가? 무봉은 그들이 선물이라도 들고 온 줄 착각한 듯 했지요. 하지만 공서방과 맹서방은 어림도 없다는 듯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이, 선물은 무슨 선물입니까? 차수 어른께서 직접 사러 나가시면 매우 번거로우실까 하여 저희가 미리 준비해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 대금은 지금 차수 어른께서 치러 주셔야 하옵니다. 아이고야, 무봉의 표정은 이내 일그러지며 머쓱해졌습니다. 아이, 그래, 그래. 그게 모두 얼마란 말인가? 두 대장장이는 기다렸다는 듯 또박또박 말했지요. 술 한 말 값은 단양, 돼지다리 값은 7냥이옵니다. 아니, 그것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아이고, 놀라 자빠질 일이었지요. 김삿갓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허, 이거 보하니 이 사람들이 무봉에게 제대로 바가지를 씌울 작정이로군. 그러나 무봉은 대장간을 옮겨준 것만도 고마워 죽겠는지 값을 따지고 들 여유가 전혀 없는 눈치였지요. 그리하여 그는 그 자리에서 넙죽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돈 있네. 돈은 깨끗이 치루어 주었으니 이제 술이나 한잔 하세나. 그렇게 네 사람은 돼지 다리 불고기를 안주 삼아 한 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무봉은 점점 취기가 오르는지 좌중을 둘러보며 또 허장성세를 부렸지요. 아유, 말이야, 바로 해야지. 내가 없으면 이 마을에 질서란 게 제대로 서겠나? 마을이 잘 되려면 자네들처럼 윗사람 말에 귀 기울일 줄을 알아야 하는 법이야. 공서방과 맹서방은 머리를 조아리며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차수 어른께서 아니 계셨다면 우리 마을이 어찌 지금처럼 유지되겠사옵니까? 무봉은 점점 우쭐해졌습니다. 하하하, 아이, 그렇지. 어느 고을이나 어른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법이지. 이번 일만 해도 자네들이 내 말대로 대장간을 옮겨주니 이제 우리 마을이 얼마나 조용해지겠는가 말이야. 바로 그때 공서방이 슬그머니 김삿갓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귓가에 낮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삿갓어른, 우리가 대장간을 옮긴 건 맞습니다. 허나
마을이 조용해질 리는 없을 것이옵니다. 아이고야, 너무도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순간 어안이 벙벙하였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대장간을 옮겨갔다면 마을이 조용해지는 건 당연지사 아닌가. 그런데 어찌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라 하시오. 공서방은 대답 대신 술만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이번엔 맹서방을 붙잡고 물었지요. 여보시오, 맹서방. 대장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면서 정작 마을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라 하니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오? 혹시 대장간을 아예 옮기지도 않고 술 얻어먹자고 엉뚱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오? 맹서방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아유, 아니오시다. 저희가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대장간을 옮긴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아니, 대장간을 옮긴 것이 사실이라면 마을은 조용해져야 옳을 것이 아닌가. 맹서방은 괜스레 무봉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되지를 못했사옵니다. 김삿갓은 더욱 수상쩍게 느꼈죠. 아니, 대장간을 옮겨갔는데도 마을이 전과 다름없이 시끄럽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이오? 어서 대답을 해보시오. 김삿갓은 이제 아예 무봉을 대신해 대장간 이전 문제의 진상을 뿌리째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부터 이들의 태도는 어딘지 모르게 미적지근하고 모호했기 때문이지요. 김삿갓이 그렇게 바짝 추궁하자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맹서방이 머뭇거리자 결국 공서방이 입을 열었지요. 차수 어른의 분부대로 대장간을 옮긴 것은 틀림없사옵니다. 다만 무엇이오? 왜 여전히 시끄럽다는 것이오? 다그치는 말에 두 사람은 결국 터놓기 시작했지요. 공서방이 슬쩍 기침을 하더니 마지못해 실토했습니다. 아휴, 저 사실은 맹서방네 대장간을 저의 집으로 옮겨왔고 제 집 대장간은 맹서방네 집으로 옮겨간 것이옵니다. 허허, 김삿갓은 그 자리에서 벌쩍 뛰었습니다. 아이, 뭐라고? 그렇다면, 아이, 그거는 옮긴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닌가? 공서방은 너무도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이, 이를테면 그런 셈이죠. 맹서방네는 식구가 많아 제 집처럼 넓은 곳이 필요했고 저는 식구가 적은데 괜히 큰 집에 사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서로 집을 바꾸었고 집을 바꾸다 보니 대장간도 자연스레 함께 바뀐 것이옵니다. 그러나 차수 어른께서 대장간을 옮기라 하신 분부는 분명히 이행한 셈이 아니겠사옵니까? 허허, 그 대답을 듣고 김삿갓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편의에 따라 집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그걸 핑계 삼아 무봉에게 술과 돼지 다리를 뜯어먹으려 스스로 사들고 온 그 뻔뻔함. 참 어이가 없다 못해 혀가 절로 내둘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제야 무봉도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모양이었지요. 김삿갓은 이제 무봉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졸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무봉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배를 잡고 호탕하게 한바탕 웃어젖혔습니다. 하하하하하,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내 말을 그토록 어렵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내가 더 고맙네.
아이, 돈이 없어서 대장간은 멀리 옮기지 못했으의 망정. 내 말 한마디 들어주겠다고 집을 통째로 바꿀 생각을 하다니. 아이고, 그 정성이 어디 쉬운 일이겠나. 그만큼 내게 성의를 보여주었으니 나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자자자자. 아이, 그런 의미로 오늘은 마음껏 마시게. 허허, 그는 천연덕스럽게 공서방과 맹서방에게 술잔을 다시 권하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강서방에게 욕을 뒤집었어도 호탕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뒤집어 놓던 무봉이었으니 이날도 똑같은 수법으로 체면을 지키려는 것이었죠. 김삿갓은 그 광경을 보고 무봉의 넓디 넓은 도량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무봉이 모욕을 당하고도 저토록 대범하고 담대한 태도를 보이자 이번에는 오히려 공서방과 맹서방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술을 두어 잔 더 들이킨 뒤 눈치 빠르게 총총 자리를 피해 달아났지요. 그래,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김삿갓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봉 선생의 하해 같은 도량에 그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저런 자들이 어떻게 그런 암수를 써서 사람을 속이려 했을까요? 그러자 무봉은 또다시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하, 아이, 맹서방이니 공서방이니 하는 것들은 그저 술 한 잔 얻어먹겠다고 뻔뻔한 수작을 부린 것뿐이요. 내가 어찌 그런 쥐새끼 같은 것들을 상대로 화를 내겠소? 아이, 뭐 지금쯤이면 저놈들은 차수 어른 골탕 먹였다 하며 뒤에서 낄낄거리고 있을 테지. 하지만 두고 보시오. 백낙촌 것들은 변존이 영감 한 사람만 빼고는 뭐잖아. 모두 내 충복이 될 것이요. 하하하하. 그러자 김삿갓도 웃으며 물었죠. 하하, 변존이 영감 한 분만은 좀 자신이 없으신 모양이지요? 무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뭐 솔직히 말하자면 그 변존이만은 내 손아귀에 들 사람이 아니요. 그걸 뭐 어찌하겠소? 하하하하. 그는 그렇게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린 뒤 술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버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삿갓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오래된 설화를 현대적으로 다시 숨쉬게 만든 느낌이 듭니다. 새 사냥꾼의 허풍과 고향자랑, 백낙촌 사람들의 짓궂은 농담,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분위기를 잡아 돌리고 흐름을 매끄럽게 만드는 김삿갓의 익살은 이야기 전체에 자연스러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지요. 무봉이 번번이 고이탕을 먹으면서도 결국 호탕한 웃음 하나로 체면을 세우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장난과 속임수 속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품어주는 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여운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